강의가 좀 주제 넘습니다만 뒤늦게 공부하시는 분들 검정고시 합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한국사 강의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주변국들과 끊임없는 전쟁과 또는 교류를 통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먼저 알려면 중국의 역사와 함께 알아두는 것이 이해하는 데 빠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 아웃라인부터 기초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구석기,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 자, 이 청동기 때 우리 고조선이 탄생을 합니다. 자, 우리 민족이 세운 최초의 국가죠. 구석기, 신석기를 나누는 근거는 말 그대로 돌석자입니다. 돌을 사용함에 있어서 옛날 돌이냐 아니면 신석기, 새로운 돌이냐. 그래서 구석기 시대를 우리는 뗀석기, 특별하게 그냥 떼어서 썼다. 돌이 잘 안 떼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탁 던져가지고 떼어지면 그 뗀 그대로 썼다. 그래서 굉장히 날카롭죠. 그래서 개자가 들어가는 거, 끌게, 밀게 이런 개자가 들어가는 거는 대부분 구석기 시대의 유물입니다. 신석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농경생활을 시작하면서 조금 도구가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갈아서 쓰게 되죠. 용도에 맞게끔. 그래서 신석기 시대는 간석기 이렇게 구분합니다. 떼어서 썼다, 탁 쳐서 떼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야구에 보면은 타자 있지 않습니까? 타재석기, 쳐서 깨어주는 데서 썼다. 그리고 신석기는 마제석기, 마모, 마찰, 다듬는다는 뜻이죠. 마제석기 이렇게도 구분합니다. 그래서 구석기를 타제석기, 신석기를 마제석기. 청동기는 그야말로 구리와 아연, 주석과 아연의 합금으로 줌을 제작해서 청동이라고 하는 재질을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당시에는 청동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죠. 또 줌을 제작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 데는 청동재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신석기 때 것들을 조금 발전적으로 또는 그대로 사용했고, 청동기로 사용한 것들은 어떤 장신구에 국한되었다. 시험에 잘 나오죠. 장신구, 청동, 거울이나 방울, 그리고 동검, 이런 것에 국한되어서 사용했다. 자가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 민족이 설립한 국가는 고조선입니다. 이 고조선이 누구에게 망하냐면 중국의 한나라한테 망합니다. 중국의 한나라가 치면 이 한은 우리 그 한하고 다르죠. 한문할 때 한나라입니다. 한문할 때 한나라. 최초로 각골 문자가 번영돼서 한자가 만들어졌던 한나라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강론식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전체적인 총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조선이 멸망을 합니다. 중국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우리 한반도에는 여러 가지 부족 국가들이 탄생을 합니다. 제일 먼저 부여가 만주 쪽에 부여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부여에서 부여에서 건너와 고구려를 창건하죠. 또 고구려에 여러분들 아마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유리가 찾아와서, 주몽의 아들 유리가 찾아와서 부여에서 할 수 없이 작은 부인 소생들 온조와 비류가 백제 땅으로 갑니다. 백제. 자,
백제가 있기 전에, 온주와 비류가 백제를 만들기 전에 이쪽에 흩어진 고조선에 멸망한 유민들이 흩어져서 세운 나라가 마한입니다. 마한. 그리고 나중에 가야로 발전하죠. 김해평야 쪽에 변환이 자리했다. 변환. 그리고 지금 경주 사로국을 중심으로 한 진안이. 자, 그래서 우리 마한, 변환, 진안을 삼한이라고 표현합니다. 삼한. 자, 그리고 삼한의 위치를 좀 볼 것 같으면 지금 경기, 서울, 인천 지방과 이쯤이 마한이 되겠습니다. 마한. 호남 지방이죠. 전라도. 그리고 변환이 되겠고요. 그리고 진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옥저와 동예가 됩니다. 동예. 자, 옥저는 지금의 우리가 휴전선 때문에 갈 수가 없죠. 함흥과 원산. 대전입니다. 옥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해 울진 삼척저. 여기가 동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여가 되죠. 고구려가 됩니다. 자, 이 마한을 아까 고구려 주몽의 아들 온주와 비류가 위례성,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기도 광주 인근 인천 위추홀 마한 땅입니다. 거기에 백제를 걸리고 합니다. 백제. 변환 땅에는 가야가 성립이 되고요. 진안 땅에는 신라가 성립됩니다. 자, 그리고 부여와 옥저와 동해는 각기 고구려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고구려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렇게 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자, 이렇게 발전합니다. 자, 그러나 가야는 연맹왕국 단계에서 그만 멸망하고 맙니다. 부족 국가가 하나의 나라로 발전하려면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루어야 됩니다. 즉 왕권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 국가가 세력이 비슷하면 결코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코스, 가장 강력한 부족 국가가 있으면 나머지 부족 국가를 복속을 하든 아니면 부족 국가의 장을 자신의 신하도 두든 이렇게 해서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루어야 되는데 가야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6개 가야가 세력이 대등했기 때문에 다코스가 없었어요. 금강가야와 대가야가 강하긴 했지만 나머지 4개의 가야를 주도할 만큼 힘이 강력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가야의 위치는 아까 지도에서 설명해 드렸지만 신라와 백제의 샌드위치 가운데 위치적으로 낑겨져 있기 때문에 세력이 세면 백제하고 신라를 칠 수 있지만 약하는 바람에 지정학적 위치도 고대 국가로 발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신라에게 멸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걸 삼국시대라고 합니다. 삼국시대. 자, 이 삼국시대가 누구의 승리로 끝나죠? 여러분 역사 사극을 봐서 잘 아실 겁니다. 고구려가 셌을 때는 백제와 신라가 연합을 하고, 또 백제가 세면 고구려와 신라가 연합하고, 또 신라가 세면 백제와 고구려가 연합하고, 삼국은 치열하게 연합과 경쟁 속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지중왕, 법흥왕, 진흥왕을 거치면서 신라가 주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6세기입니다. 자, 그러나 신라는 단독의 힘보다는 이때 우리 중국의 당나라를 끌어들입니다. 최초로 외세와 합작을 해서 삼국을 통일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역사적 의미는 높이 평가하지만 외세를 끌어들였다는 부분과 대동강 이북 땅을 당나라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건 좀 불완전한 통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고 통일을 합니다. 660년, 668년에 각각 백제와 고구려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신라가 통일을 했다. 그래서 통일신라. 통일신라. 그래서 우리가 신라를 삼국시대 때 신라 500년, 통일신라 500년, 그래서 천년 역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주를 천년고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통일신라입니다. 자, 통일신라가 또 다시 갈라집니다. 후삼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자,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자, 통일신라 말에는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특히 진골귀족들의 왕위 쟁탈 등이 극심한 관계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또 여러 개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농민 반란서부터. 그래서 중앙귀족들이, 진골귀족들이 왕권 쟁탈전에 너무 몰두해 있는 나머지 지방에 성장하고 있는 호족 세력들을 잘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농민 반란군과 육두품 세력 그리고 불교의 선종 세력들을 끌어안은 사람이 바로 호족들입니다. 통일신라 말기 호족들의 등장은 후삼국의 멸망을 예고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림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때 당시에 풍수지리도 많이 흉배했는데 경주 쇠퇴설 신라의 수도인 경주가 그 직위를 다했다. 이 말도 또한 백성들에게 널리 퍼집니다. 자, 그래서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와 후백제를 세운 견훤과 그리고 신라와 쟁탈전을 벌이는데 신라는 이미 그 세가 꺾인 상태고 궁예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신라의 왕족이었죠. 자, 궁예와 견훤이 새로운 역사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쟁탈을 후고구려의 궁예가 상당히 앞서갔습니다만 마지막에 궁예에 부하였던 의형제면서 부하였죠. 왕건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정별을 일으키죠. 정별이 성공합니다. 성공해요. 그래서 왕건에 의해서 고려가 만들어지고 후삼국은 고려에 의해서 통일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우리 조선과 대한제국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까지 이어지는 시간을 대충 훑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중국의 역사를 같이 접목시켜서 제가 오늘 첫 강의고 다소 떨립니다만 제대로 강의를 했나 모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검정고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